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5월 18일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5.18 운동인데,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전개에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지 이 5.18이라는 사건이 왜 1980년대 내내 영향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고 오늘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배경이 어떻습니까? 광주 5.18 운동은 1979년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지만 79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영향을 주었거든요. 1979년에는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본인의 측근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총에 맞아 서거하신 거죠. 근데 그 이전에 10월 16일부터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한 부마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미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 거죠. 그것을 군대를 통해서 막았는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유신 정권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생각하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열망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사건이 터진 게 바로 12.12 군사 쿠데타죠. 이 사건은 전두환이라고 불리는 보안사령관, 이 당시에는 별 2개 투스타입니다. 투스타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보통 하나회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회라고 하는 군부 사조직에 의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은 그러한 군사 쿠데타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두환 등 신군부 일파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항을 우리 국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화 운동의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 봄에 이르게 되면 서울의 봄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점점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유신체제 철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을 계속 공고화시키고 싶었던 전두환 신군부 일파는 무엇을 단행하게 되느냐? 바로 5.17 비상계엄 확대를 단행하게 됩니다. 5.18 전날이 되겠죠. 5.17 비상계엄 확대는 뭔 말이냐?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비상계엄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만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의 도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비상체제를 맞이해서 군대가 각 요소를 차지하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를 말하는데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군대가 전국 각지에 다 퍼져서 시민들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실제로 전두환 등 신군부 일파는 5.17 비상계엄 확대를 긴급 발동한 이후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학생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5.18 당일이 된 것이겠죠. 자, 5.18은 이제 광주에서 시작됐는데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남아있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이것을 신군부가 보낸 군대 진압군들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총으로 총 앞에 보면은 일종의 대검이라 해가지고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걸로 찌르고 이런 무자비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시민들도 분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학생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광주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신군부와 전두환 일파는 무엇을 했느냐? 군대를 더 파괴하는 겁니다. 군대를 더 파괴해가지고 광주 전체를 다 뚜드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결국에는 신군부 일파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전남도청이 이 당시에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가 당시 광역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도청이 광주에 있었는데 그 전남도청에서 시민들이 향해 총을 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은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쏘면서 시민들을 학살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무장을 하게 됩니다. 즉 총을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군을 새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군을 통해서 진압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진압군들은 전남도청을 점거하던 곳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점령하게 되고 결국 광주 전체가 시민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물러났던 광주 진압군들, 즉 군부 세력들은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립니다. 광주로 이르는 모든 길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통신, 전기, 수도를 다 통제해서 광주에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방송으로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광주 폭동의 주체자들은 누구냐? 바로 북한과 연계된 빨갱이들이다 라는 식의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당시에는 광주를 제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전히 광주의 5.18 민주항쟁은 북한과 연계되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이미지가 아직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전남도청을 시민군들이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릅니다. 이 시기 때 시민군들은 자체 조직을 통해서 광주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둑이나 이런 것들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아주 청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태가 오래 갈 수 없었겠죠. 광주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신군부 세력은 결국에는 진군을 해서 시민군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대치마쳤던 게 아니고 광주 내에서도 이러한 정부 측과 연결을 해서 좀 평화적으로 끝내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이제 요구를 신군부 측은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5월 27일 진압군이 대대적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시민군은 최후의 저항을 전남도청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 시민군들이 패배를 하게 되죠. 전남도청이 점령되는 과정 속에서 광주 시민군들이 대다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군들은 총으로 싸우다 죽었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망자인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진압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인 거죠. 즉 본인들이 분풀이하듯이 죽인 것도 있고요. 외곽 지역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이 죽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자비한 피해였던 5.18 민주화 운동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 영향을 볼 수 있겠죠. 1980년대 내내 학생 시민 민주화 운동의 이 5.18 운동은 일종의 성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5.18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80년대 내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등 신군부 일파는 이것을 계속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87년에 이르게 되면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6월 항쟁은 사실 직접적인 것은 박종철 군 고무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한열 군의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근간에 뭐가 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80년대 내내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지탱하는 하나의 근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87년 6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현재도 많은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군인들이 난파되어서 이러한 소요사태를 만들었다 라는 그런 어이없는 말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정부군에 의한, 우리나라 군대죠, 우리나라 정부군에 의한 시민들을 학살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렇게 별다른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민주화시키자. 대통령을 우리 손을 직접 뽑자. 포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군대 세력을 물리치자. 라는 것이 기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룩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들, 다 이러한 여러 선대의 시민들, 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룩해온 바로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항상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물론 권리는 의무도 항상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